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전성환입니다. 예, 지금부터 휘문고1 2026년 1학기 기말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전성환이고요. 현재 대치 세움학원에서 고1, 2 휘문고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는 대치 깁생에서 휘문고반이랑 연합반을 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휘문고 1학기 기말 총평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두 글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휘문. 그냥 휘문스럽게 됐습니다. 기존의 휘문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냥 휘문이 휘문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1컷은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컷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휘문답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휘문답게, 휘문스럽게. 이게 뭐냐면 사실 크게 대단한 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교과서 문제랑 휘문 기출 이 두 가지를 변형해서 잘 낸 시험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24문제 중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문제도 한 2문제 정도는 제외하고는 휘문 기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계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냥 복잡하고 더러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도드라지는 게 케이스 분류를 조금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기존보다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풀이를 알아도 답을 내는 데는 애를 먹는 시험지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2번 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실근의 합 여기에만 눈에 떠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로 그냥 바로 답을 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양의 실근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거 시험 전날에도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었는데 이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식은 다른데 양수인 근의 합. 교과서 제가 이걸 변형해가지고 이거 모든 양수의 근의 합 이걸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 틀린 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수 유발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3번 역시 그냥 교과서 그냥 그림만 살짝 바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과서 그대로 가져온 문제고요. 숫자만 바꿔서 5번 역시 교과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입니다. 제 직전 시험이랑 제 이거 변형 문제, 휘문고등학교 교과서 변형 문제에도 그대로 실어놓은 문제였습니다. 7번 역시 교과서였고요. 그리고 8번 역시 교과서 그대로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휘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절대값 2개 이상 나오는 부등식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그냥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고요. 심지어 뭐 24년, 17년 뭐 이거 이외에도 한 대여섯 개 이상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기출에. 그리고 그냥 1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놀랐는데 뭐 문제가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 기본 문제인데 이 금액 문제는 사실 휘문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빼놓고는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낸 문제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엄청 쉬웠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인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를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가지고 대입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였는데 뭐 23년도에 나왔고 16년에 나왔고 뭐 이거 이외에도 최소 3문제 이상 더 있습니다. 네, 그만큼 휘문고등학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냈습니다. 그럼 이제 12번인데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문고등학교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문제인데 뭐 2017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 문제 이외에도 2문제 이상 더 있었습니다.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아이들한테 강조를 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제
교재에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개수나 난이도도 거의 똑같은 문제였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랑 뭐 3차식으로만 바뀌었지 뭐 실근의 개수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거의 똑같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럼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이 13번 문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희문고등학교에서 매번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부등식 나오고 정수의 개수 나오는 문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지금 제가 이거는 아이들한테 거의 거진 한 40문제 이상 풀렸거든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뭐 139번 같은 경우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휘문고등학교 이거랑 문제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56번은 이제 제가 제 문제집에 변형 문제로 냈던 문제인데요. 거의 푸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냥 냈던 문제 또 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행렬 문제인데요. 행렬 문제이긴 하나 그냥 사실 부등식 문제에 가깝습니다. 행렬은 그냥 껍데기만 준 거고요.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케이스 분류 왕창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아마 이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게 시험 보는 학생이라면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모의고사에도 비슷하게 냈었는데 행렬 계산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자연수나 정수 조건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낸 문제였습니다. 뭐 그 앞에 이제 뭐 15, 16, 17, 18번은요 그냥 교과서 그냥 기본 문제 그대로 가져왔던 문제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냈는데 얘는 그냥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문제였고요. 제가 시험 전날에 똑같이 적중 문항으로 낸 문제였습니다. 푸는 방법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번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세수를 택해서 세수합이 홀수, 이 홀수를 3의 배수로 바꾼 겁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내수에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이 친구는 지금 3의 배수, 4의 배수 둘 다 낸 문제였고요. 제가 시험에도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낸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2020년도에도 나왔던 문제고 2018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그만큼 계속 나왔던 문제였고요. 심지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전날에 비슷한 문제 3문항을 그대로 직보 자료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사실 행렬 껍데기만 행렬이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였는데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자가 많아서 그냥 어려워 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문제였습니다.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절대값 2개 이상 나온 부등식이 또 나왔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형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매번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F3, F4, F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는 F3 따로 구하셔야 되고요. F4 따로 구하셔야 되고 F5에서 7은 약간 일반화를 시킬 수 있고요. F8 따로 구하시고요. F9, 10도 이렇게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케이스 분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낸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 실전 모의고사에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였고요. 이 16번 문제랑도 거의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이것보다 심화된 문제로 냈던 문제고요. 결국 이제 거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거의 냈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케이스 분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24번은 살짝 낚시가 아닌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방정식에 나오는 해를 대입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24번이기도 하고 문제가 주는 무게감도 있고 플러스
시간이 없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푼 학생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살짝 휴문고등학교 이번 1학기 기말에 대해서 시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은 2학기 대비해서 이제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방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권장하는 거는 수학 공부량이 전체 공부량의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역전은 사실 방학 때밖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방학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역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또 이제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방학은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휘문고등학교는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 잘 안 나오는 학교거든요.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로 실력을 엄청나게 쌓아 놔야 됩니다. 실제 휘문고등학교스러운 계산 더럽고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는 학기 중에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학 때는 모의고사 문제로 실력을 굉장히 쌓아놔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도 당연히 많이 풀어야 되는데요. 풀 수 있을 만큼.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방학 때는. 이게는 이제 수능 대비에도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당연히 휘문 기출이랑 심화 변형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요. 이 휘문 기출을.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심화 변형 문제 위주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위주로 풀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 소개만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름방학 스파르타 공수2 수업이 있고요. 11회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수업 대상은 공수2를 한 번 이상 제대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이 공수2 전범위를 센 수학 B단계는 다 풀 수 있고 일품 80% 정도까지 풀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지금 7월 22일 날 수요일 날 개강해서요.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종강을 합니다. 매주 월수금 9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시 반부터 5시, 그날 배운 거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끔 의무 클리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강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휘문고등학교가 이제 방학식을 하거든요. 이때 만약에 늦는다면 그날만큼은 6시에서 9시 반까지 보충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는 대수 특강인데요. 대수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실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센 수학 B에서 모의고사 준킬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주로 센 수학 B 그리고 모의고사 4점 쉬운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강은 7월 20일, 종강은 8월 14일, 매주 월금 6시에서 10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스파르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약간 정규 수업처럼 중등 도형 정리를 하고 공통수학 2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 필수 유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3회로 끝낼 거고요. 7월 10일, 13일, 17일 이 3번으로 끝낼 겁니다. 클리닉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세 수업 전부 다 대치 세움학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수업들 있잖아요. 뭐 스파르타든 대수든 이 브릿지든 간에 자세한 사항은 세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휘문고 1 정규반은 8월 17일 날 월요일 매주 월급 6시 10시에 개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 수업 후 클리닉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휘문고 1 1학기 기말 총평이랑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